안녕하세요. 308 하이브리드 대 디젤 비교 영상을 관람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할 트레이너 김동길이라고 합니다.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이 새롭게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디젤 모델들이 단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는지 좀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야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앤드류 김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리에서 앤드류입니다. 오늘 앤드류 김 선수하고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디젤을 좀 비교하는 컨텐츠를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이런 차들 많이 타보셨죠? 그렇죠. 저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차종을 좀 타보면서 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도 저희가 먼저 좀 타볼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 대단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불리우는 그런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푸조만의 특별한 시스템이 더 추가가 돼서 진보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 하면 기대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우선 당연히 연비를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토크라던가 브레이크의 느낌조차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제동이라는 게 확실히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질감이 없이 잘 표현이 되고 있다면 그 점 역시도 저는 상당히 좀 기대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 주행을 좀 나가볼까 하는데 약 20km 정도 구간을 주행을 하면서 진짜 정말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고객님들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앤드류 김 선수님이 먼저 한번 하이브리드를 탑승을 해보시고 디젤 모델을 탑승을 해서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차량도 한번 번갈아 타면서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 이제 탑승을 했는데 지금 연비 모드를 한번 리셋을 해서 한번 같이 측정을 해보시죠. 방금 리셋했습니다. 저도 지금 막 리셋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래도 완전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비 부분에서는 그래도 디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지금 주행만 잘 한다면 좀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이 훨씬 더 연비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연비를 측정을 한번 하면서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중간중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골길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 상태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가 울퉁불퉁하고 승차감이, 제가 지금 디젤을 타고 있는데 승차감이 괜찮거든요. 이 정도 세그먼트 차량에서 제공할 수 있는 승차감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떤가요? 이 C 세그먼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좀 좋은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댐핑이 약간 하드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눌리는 느낌이 처음부터 바로 딱딱한 게 아니라 처음에 약간 부드러운 듯 눌리다가 중간부터 마지막까지가 좀 단단하게 받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너무 출렁거리기만 하면은 너무 흔들린다, 롤이 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노면이 안 좋은 거를 충분히 차량이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단 3기통이잖아요. 1200cc죠. 그러면은 뭔가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가속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직접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가속 페달 밟자마자 이 모터가 딱 도와줌으로써 낮은 토크의 가솔린 차량의 이런 단점들을 정말 많이 보완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출력의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어렵다 정도로 봐도 될까요? 오히려 아예 느낄 수 없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궁금해지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약간 산길에 들어섰어요. 오르막길에 들어섰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디젤 같은 경우는 약간 엑셀레이터를 제가 조금 더 꾹 밟아줘갖고 킥다운이 되면서 이제 우왕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앤드류 김 타고 계신 차량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저는 의외로 되게 RPM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고객님 시승을 해주실 때 일부러 오르막길 같은 곳을 선정을 해서
고객님에게 이런 부분을 체험시켜 주는 것도 좀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원페달까지는 아니어도 의외로 되게 가속 페달 조절만으로도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르막길에서 시승 코스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8km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제가 탑승하고 있는 디젤 차는 역시 연비가 약 17.2km의 연비가 지금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떤가요? 좀 궁금한데. 네, 13.1km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이 아무래도 연비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의 13km 연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연비는 이 수치적으로만 봤을 땐 분명히 디젤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 낮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들로 지금과 같은 코스를 주행을 했으면 10km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모터가 보조를 해주면서 이 높은 수준의 연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은 또 변속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DCX6라고 이 듀얼 클러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토매틱보다는 듀얼 클러치가 조금 더 변속성이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속이 빠르고 또 동력 손실도 없겠네요. 듀얼 클러치면. 맞습니다. 이 기술 자료를 봤을 때 이 전기 모터가 변속기 안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엔진에서 이제 모터만 돌릴 때 동력을 그렇게 전달을 시켜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복잡한 그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일상 주행을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거랑 똑같잖아 라는 느낌을 오히려 잘 구현을 한 게 저는 더 오히려 주행 질감이 좀 뛰어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냥 운전자는 운전만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뭐 신경 쓸 거 없이 푸조가 제공하는 이 모든 기술들을 그냥 느껴라. 근데 지금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이 디젤 차량보다 50kg나 더 무거워요. 네. 근데 앤드류 김 선수님이 느끼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그런 민첩한 느낌이 스마트 하이브리드에도 있나요?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55kg라는 좀 충분히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행하거나 이럴 때 뭐 뒤뚱거린다, 무겁다 이런 느낌보다는 상당히 경쾌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도착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바꿔서 주행을 한번 빨리 해보고 싶네요. 저도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을 빨리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젤이 좀 시끄러워요. 저문은해? 뭐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얼른 가솔린 차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행을 시작을 해볼 텐데 모드는 똑같이 일상 주행에서 주행하니까 뭐 에코 모드하고 노멀 모드하고 번갈아 가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앤드류 김 선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일상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좀 가볍게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엑셀레이터 오프만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분명히 이 차의 토크가 2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엑셀레이터를 정말 살짝밖에 안 밟았는데 오르막길에서 그냥 쭉쭉 잘 올라가네요. 확실히 모터가 엔진을 보조해주고 있는 게 체감이 될 정도로 디젤 차량보다 이 엑셀레이터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훨씬 좋게 느껴지고 심지어 토크도 디젤을 탔을 때보다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우선 오르막길에 올라가자마자 확실히 이 진동이 좀 많아진다? 라는 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네요. 좀 정숙했던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그립네요, 벌써부터. 타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3기통에 1200cc로 괜찮을까? 차량을 움직이는데 충분할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완전 기호였습니다. 좀 고배기량 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시원하게 가속도 되고 힘의 부족함 현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오르막 내리막을 연달아 오기는 했지만 지금 트립상에 찍힌 연비가 한 25km 찍혀 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디젤 차량은 30km 찍혀 있습니다. 확실히 디젤이 그래도 연비라는 장점은 계속 가져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솔린 차량의 1.2 엔진을 가지고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지금 꽤나 많이 선방을 하고 있고, 주행하고 계신 차량조차도 연비가 나쁜 차가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느낄 수 있겠네요. 도심 주행에서 이렇게 20km가 넘어간다. 굳이 이제는 연비를 위해서 디젤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 근데 원래 승차감이 좋으면은 롤링과 피칭 뭐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면서 운동성을 방해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승차감이 좋은데 왜 코너도 좋은 거죠? 운전자가 핸들을 꺾으면 꺾는 대로 바로바로 이 차량의 앞이 이렇게 회드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때 승차감이 좋아요. 차량은 최대한 무게 배분과 무게 중심 이런 것들이 가장 이런 이 차의 운동 성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시킨 차량이 바로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저도 느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하체 세팅 자체도 펌하다고 하거든요. 단단하지만서도 좀 이런 자신감 있는, 훨씬 더 이런 공도 주행에서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개인 차이가 좀 있는데, 앤드류 김 선수는 약간 단단하면서도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좀 못 느끼겠어요. 그냥 부드럽습니다. 그냥 한없이 계속 부드럽고 도로를 잘 걸러내주면서 왜 코너링이 좋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확실히 지금 타고 계신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부럽네요. 네, 저는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고 회생제동만 쭉 걸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있는 셈이죠, 지금. 저는 돈을 벌고 있고, 디젤에 탑승해 계신 앤드류 김 선수님은 돈을 쓰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고바위라고 하죠. 급경사의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 자체도 열도 많이 받고, 심지어 브레이크 오일이라 그러잖아요. 브레이크 액도 사실 많이 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환 주기 역시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소모품이 브레이크 패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패드, 디스크, 뭐 브레이크 용액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주행을 하면 할수록 더 정말 돈을 벌고 아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자, 오토 스타트 앤 스탑 기능이 작동이 될 때, 그러니까 신호 대기 중에 시동이 보통 꺼지잖아요, 요즘 차들 다. 일반적인 차량들은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죠, 그죠?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전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써버리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정지했을 때 시동이 꺼졌을 때도 제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전자 기능들이 그대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8V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쾌적한 주행 환경을 만들 수 있겠네요. 요런 포인트들을 소비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도 세금은 1200cc 세금밖에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코너도 좀 달려봤는데 계속 궁금해져요. 이 차로 좀 제대로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체 세팅이 너무 뛰어나고 코너링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경기장에서 본격적으로 달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인상 깊은 도로 주행이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에 약 20km 정도 됐거든요. 저는 23.2km가 찍혔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도 아니었어요. 저는 24.3. 네, 그러면은 갭이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도주행을 모두 다 마무리를 했는데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앤드류 김 선수는? 저는 우선 공도에서 주행을 해봤을 때 일단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작은 엔진이라던가 이런 무게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보완되어 있었다라고 네.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탑승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걱정을 하잖아요. 역시 차는 타봐야 안다고. 맞습니다. 네, 직접 타보니까 왜 푸조에서 이 스마트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단점이 솔직히 전혀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이 전혀 약하지도 않고 되려 모터가 저속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면서 맞습니다. 저는 디젤 차량보다도 더 편하게 주행이 된다라고 느꼈거든요. 특히 도심에서 탑승하기에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속을 해도 전혀 답답함 없이 가속이 정말 잘 됐었고요. 그리고 연비도 너무 좋았고요. 맞습니다. 역시 디젤이 조금 더 연비는 좋기는 하지만 이 가솔린임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훨씬 더 조용한 정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건 납득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 이 정도면? 자,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조금 더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스티어링을 조작을 했을 때 이 차량의 회두성이라든지 이 차체의 움직임이 민첩하다? 날렵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경쾌하다. 경쾌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푸조가 모터스포츠를 또 오랫동안 했던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상용차에도 다 적용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상 도로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이.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더 특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을 더 깊숙이 파헤쳐 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너 김동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레이서 앤드류 김이었습니다.